현재 크립토 시장에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5입니다. 역대 최저고요. 특히나 JP모건의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표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자를 넘어서 현재 24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암호화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렇죠? 원래 고점이 대략 126K, 그러니까 대략 12만 불 정도 됐었는데 현재 많이 내려와서 그죠? 6만 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폭이 제일 컸었을 때 당시 보게 되면은 이제 5만 8천까지 간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은 53%에 달하고요. 그리고 현재 크립토 시장에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탐 지수랑 똑같은 건데 이게 현재 5입니다. 5. 역대 최저고요. 이거는 옛날에 암호화폐가 급락했을 당시 그 테라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FTX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은 현재 겨울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량은 계속 늘어서 24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RW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나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시장이 현재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측 시장도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나 칼시 이제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암호화폐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과 가격이 괴리를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절호의 기회겠죠. 그러면 이 펀더멘탈과 가격의 괴리가 언제 좁혀질 것이고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의 틀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현재 암호화폐는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겨울 언제 왔었냐면 2027년도에 암호화폐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세상에 알려진 시기가 이제 이때였었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ICO 버블이 붕괴를 하면서 최대 84%까지 붕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때 페드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제 그때 테라, 뭐 루나, FTX 이제 이런 것들이 붕괴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두 번째 겨울이었고요. 그때 78%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8년에 한번 빠지고 2022년도에 빠지고 2016년도에 빠졌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겨울이 온다 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비트코인의 시장에서는 4년 주기설이라고 불러요. 이게 반감기랑도 좀 어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있는 건데, 그럼 2016년도도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이 이제 12만 불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6만 불까지 내려왔죠. 거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내부 결함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시 주도형 조정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는 그 무작위로 그 뭐 밈코인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러한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다들 찍어내다시피 ICO를 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붕괴했던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2018년도에 하락 요인이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테라, 뭐 루나, 그리고 FTX 이제 이런 것들이 붕괴를 하면서 그 시장이 내린 거였었기 때문에 둘 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2016년도로 오게 되었을 때는 사실 내부 결함이 현재 부재합니다. 내부 결함은 부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현재 내부에서 펀더멘탈은 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겨울이긴 한데 낙폭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는 84% 빠졌었고 2022년도에는 78% 빠졌었고, 근데 이번엔 50%대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죠. 저점을 찍은 게 5만 8천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은 6만 2천에서 6만 4천 사이에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현재 이렇게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격은 무너졌는데 현재 지금 펀더멘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물 유동성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시장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게 폴리마켓, 뭐 칼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장이 현재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배 성장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암호화폐 기반 돌아가거든요. 내부적으로는 폴리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RWA가 있어요. RWA. 이 RWA라는 거는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이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자산을 우리가 코인화 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이퍼리퀴드나 바이낸스 같은 데 산다는 삼성전자 USDT, 뭐 하이스 USDT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RW로 부르는 건데 이 RW의 시장이 현재 거의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를 보게 됐을 때 328억 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꽤나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게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럼 이거 뭔 뜻이냐면은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거 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펀더멘털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투기 아니냐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시장과 실제로 결합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뭐 예측 시장이나 RWA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처를 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 금융과 정말 심층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페드가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컸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 이게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란 전쟁에서 발발하면서 갑자기 호르무즈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사실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골드 아니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베타에 가깝습니다. 고베타. 뭔 말이냐? 유동성의 팽창과 축소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한 수요들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올해 2분기를 보게 되면 올해 2분기 때 사상 최악의 ETF 자금 주식 발생을 했습니다. EQ 기준을 보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현물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무려 5.29억 달러나 되는 순유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을 촉발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비트코인의 투기적 수요에는 엔캐리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엔캐리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일본인들이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전환을 했죠. 그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과 일본 채권금리 올라가는 사이클과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사이클이 되게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투기적 수요들이 또 어디로 움직였냐면은 AI 사이클로 이동을 했습니다. AI 사이클. 이런 말이 있죠.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고 코스피가 사실상 그 암호화폐보다 더 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추구하는 자본들, 즉 어떻게 보면 투기적 자본들이죠. 투기적 성격을 띠는 자본들이 AI 주식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로 움직이면서 그러한 투기적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서 자금이 빠졌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가 조정받는 이유로 지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크립토가 조정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내부의 이슈가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향후에 거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연준이 긴축을 하는 거는 장기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유지된 내러티브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란과 그 미국이 다시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당연하겠지만 빠르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고, 맞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금리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고베타 자산이 비트코인에는 지속적 하방 압력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상 이미 빠질 자금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긴축 사이클이 장기화되는 것이 멈추고 이 긴축 사이클이 이제는 그 긴축이 아니라 이제 완화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징조가 보이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비트코인의 상방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돼서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면은 현재 그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통과했었던 지니어스 법안이 있었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이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을 한 법안이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좋을 것이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통과가 돼서 현재 계속 이제 그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나 특히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주로 쓰이는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이제 SEC가 드디어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곧 증권이 아니다고 분류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줬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죠. 클래리티 법안. 이게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인데 이게 7월 중에 통과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얘기 나온 거 들어보면은 7월 중 통과를 안 시키면은 미국이 디지털 시장에서 무려 10년 이상 지체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는 게 하반기에 최대의 촉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은행권에서도 그 수많은 규제들과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은행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SAB 12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됐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제가 풀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커스터디라고 하는 그 수탁사 있죠. 암호화폐 수탁도 이제 이런 것들도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전통 은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권에 있었던 기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현재 계속해서 제도권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띠미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건데,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가격은 조정받고 있다. 왜? 이런 거시 영역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내부에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장기 보유자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시장에는 투기성 수요도 있고 장기 보유자 수요도 있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는 와중에 계속 이렇게 매집하고 있어요, 가격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장기 보유자나 기관 보유자들은 사실상 이런 사람들, 비트코인 시장에 확신을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을 이런 장기 보유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기관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부분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 되게 감소폭이 컸고요. 미국 그리고 인도 이런 데서는 거래량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사실상 투기적 거래 사이클 때문에 투기적 거래 수요가 줄어들어서 단지 가격이 빠진 것 뿐이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펀더멘탈이나 그런 걸 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류 변화는 특히나 월가에 있는 최상위 기관들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가 특히나 JP모건의 CEO가 제이미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 한 분이었는데, 그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월가 최상위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 핵심 중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비자를 압도할 정도로 결제망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자가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결제를 되게 많이 처리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근데 비자를 넘어서 현재 24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활용처가 넓어져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느냐? 당연하겠지만은 그 외화 송금에도 쓰이고요. 테더라고 하는 거, 테더나 USDC 같은 걸 통해서 외화를 보내는 데도 쓰이고, 플러스로 RWA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이런 걸 결제하는 사이클로도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충분히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잡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의 중심 중 하나가 RW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RWA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물 자산들, 뭐 주식이나 국채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떤 관점을 가느냐, 사실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 팔면은 이거를 정산하는 그런 사이클이 거쳤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가 지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틀 지나야 되죠, 실제로. 그죠? 사실 이런 게 되게 낡은 결제 사이클인 건데, 이런 토큰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정산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금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특히나 블랙록이나 시티 같은 데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이걸 편입하겠다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암호화폐 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올해가 2026년도입니다. 우리가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4년 사이클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현 시장 내러티브란 말이죠. 근데 4년 사이클은 맞는데, 근데 감소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크립토 겨울은 80%, 뭐 70% 빠지는 대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50%선에 끝났단 말이죠. 이건 뭔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펀더멘탈 개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4년 주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완화되는 사이클을 보이겠다. 이게 그 뭔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의 중심에는 펀더멘탈 개선이 있는데, 펀더멘탈 개선의 중심에는 이제 실물 토큰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러한 실제로 활용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 개선이 존재를 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는 법안 통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그죠? 그리고 유동성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된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폭발적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반도체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니까 그쪽을 자금 옮겨야 된다 라는 메시지 들었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탈의 개선이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곧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리서치 자료는요, 저희가 7월 15일에 출시하게 될 퀀터스 바이브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퀀터스 바이브에서는요, 기관급 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웹에 가서 심층 리서치를 돌린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퀀트 전략을 실제로 백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RSI 전략 백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백테스트를 돌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나오게 된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증권사 계좌에 연동을 해서 주문을 넣는 것까지 지원을 하는 트레이딩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AI 다 많이 쓰시죠. 뭐 GPT나 제미나이나 그런 거 많이 쓰실 텐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바이브 하나만 결제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게끔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게 된 저희의 새로운 트레이딩 에이전트입니다. 자, 7월 15일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래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전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전 신청해보시고 바이브를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